오늘은 비트코인 투자 전쟁 이제 대망의 3부입니다. 이제 우리가 긍종롱 이제 앨런 머스크를 중심으로 여러 인사들의 이야기를 또 살펴봤었고 이제 중립 이제 자산 분배왕 레이달리오는 뭐 약점도 있고 뭐도 있지만 자기는 80% 일을 각오가 되는 사람은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리스크를 좀 헤징하는 그런 의견을 내신 레이달리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누군가요? 이제 비관론인데 예, 비언론인데 그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파이낸스 타임즈의 경제학자인 누리엘 루비니가 기고를 했습니다. 니네 따라서 하지 마. 비트코인 지금 버블이야. 망할 거야. 심지어 비트코인은 거의 쓰레기야. 이런 내용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비트코인이 지금 버블인지, 또 비트코인이 지금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루비니가 다시 상기시킵니다. 2017년부터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지? 비트코인 1000불에서 2만 불 갔다가 3,000달러 떨어졌잖아. 이런 사례가 있는 거야. 너희도 지금 이러한 과거 사례를 생각하면서 내 말 잘 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야 니네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화폐로 가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야. 화폐라고 할 수도 없어. 왜냐면 이런 화폐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게 가치 저장, 가치 척도, 교환 매개야. 교환. 예. 근데 본래 비트코인은 그런 거 하나도 못해. 일단 우리가 가치 척도와 가치 저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심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뭐 0.00 비트코인 하는데 비트코인이 어제랑 오늘이 막 가격이 달라. 심지어 비트코인 아시겠지만 어떤 날은 뭐 15% 20% 급락을 해요. 어떻게 이거를 대체적으로 표현을 하겠어요? 화폐 단위로서. 그리고 이 저장을 하려면은 그렇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예상이 가능해야 되잖아. 지금 예상이 불가능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치 저장으로서 척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실제로 물건을 거래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 거래도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비자 네트워크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게 초당 24,000개인데 비트코인은 초당 5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물은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가치 저장, 가치 척도, 교환 이런 기능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니네 비트코인 화폐란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화폐가 화낼 거야. 막 그런 투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좋아. 화폐 아닌 거 알겠지? 자산? 야, 자산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레이달리오는 다른 생각이죠? 레이달리오는 금 같은 뭐 대체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지금까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볼까? 일단 현금 흐름을 내는 경우가 많아. 주식 배당 있죠? 그렇죠? 채권 이자 주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그 임대료 나오잖아요. 임대료도 나오고.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지. 아니면 이제 사용은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주거용 집 같은 경우는 집이 삽에 살잖아. 임대료 안 나오고. 금 같은 경우도 산업에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석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같은 경우는.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 사용할 수도 있어? 없어. 그리고 지금 솔직히 효용성, 유용성이라고 있어? 일단은 법정화폐, 일반 우리가 법정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대세가 돼버려 하지만 유동성 공급이랄지 경제 조절 이런 거에 지금 돈이 쓰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결제 순환으로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효율이 있어. 아니면 주식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배당도 오지만 의결권이라는 어떤 유용성도 있어. 근데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도 없어. 효용성도 없어. 사용도 하지 않아. 이게 무슨 자산이라고 할 수 있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자산이라고 했던 것들의 특징 중에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좀 확 와닿네요. 왜냐면 디플레가 왔을 때는 돈을 확 쏟아 부어야 되는데 네. 비트코인이 만약에 화폐라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런 게 없죠. 진짜 최악이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택도 없죠. 왜냐면 진짜 최악이네 그렇게 보니까. 공급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약간 뼈아픈 또 얘기를 합니다. 야, 그리고 비트코인이 무슨 혁명적으로 중앙화 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 나도 이거가 이 사람 말에 동의해. 블록체인 기술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야, 비트코인은 전형적인 중앙화
왜냐면 두 가지 때문이야. 하나는 야, 비트코인 최고라는 업체 뭐냐? 과정업체들이야. 극소수의 과정업체들이 최고를 독점하고 있어. 과점하고 있어. 게다가 비트코인 거래 어디서 하냐? 비트코인 거래 99%는 중앙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 그럼요. 그게 그 치명적이에요. 어떠한 화폐보다 어떠한 자산보다 뭐다? 되게 중앙 집권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 뭐 중앙화 막 나도, 이딴 나도 얘기 맞아. 하지도 마. 나도 그게 개소리 같아. 아. 여기에 이제 루비딘이 아니지만 또 비판을 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끝이야. 끝이죠. 야, 어떤 자산에서 비밀번호 잃었다 찾지 못하는 그런 게 어딨어. 더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이 2만 1천만 개인데 2,100만 개인데 어. 비트코인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것만 지금 제 조사해보니까 370만 개라 합니다. 와, 큰일 났다. 네. 앞으로 잃어버릴 것까지 생각하면 그리고 전 몰랐는데 이 비트코인 거래할 때 수수료도 어마어마하나 봐요. 아이, 이거 돈 많이 벌었잖아, 업체들이. 트래픽 따라서 이게 커지기 때문에 야 무슨 거래를 하는데 거래 비용이 이렇게 비싸가지고 이게 무슨 뭐 역할을 제대로 하겠어?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만들 때 지금 우리가 대세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나가는 그런 시대인데 아주 그냥 그 온실가스 막 내는 또 전기를 막 잡아먹는 요즘은 뭐 최근에 텍사스 맞죠? 지금 난리죠? 전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에너지 먹는 하마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다 탄소 나오면 어떻게 될 거야? 등등등등 정말로 비트코인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이 루비니가 되게 강력하게 그리고 되게 그럴듯하게 되게 납득되게 쫙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온 내용들에 의해서 반박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블록체인이랑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되게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블록체인 기술은 예를 들어 뭐 인쇄, 뭐 산정 이런 거에도 막 쓰일 때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비리 같은 것들, 뭐 아파트에서 뭐 경비가 어떻게 쓰였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막 숨겨놓고 쓰는 걸 이렇게 막 예를 들면 그냥 가정이에요, 우리가. 블록체인 계에서 이게 막 여기저기 분산시켜 놔갖고 아무도 그거를 나 혼자만 볼 수 없게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고 비트코인은 하나의 응용물이에요, 응용물. 근데 저는 이 마지막 말에 너무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뭐 이게 뭐 권력을 분배했다 이게 되게 캐치프레이즈가 크거든요. 디센트럴라이즈에서 탈중앙화를 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고 작가님한테 10,000원 주고 싶을 때 형 10,000원 여기 있어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으면은 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진짜 치명적이라고 생각해. 그거를 만약에 국가가 다시 잡으면은 그렇죠. 더 중앙 집권화가 돼요, 진짜. 그래서 지금 비밀번호 문제도 있는데 해킹 문제도 있고 최근에 더 이제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돈 세탁 그리고 마약 밀매 뭐 이런 거에 지금 뭐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실사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저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유명 서버 업체가 해킹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유명 서버 업체가 해킹을 당해갖고 되게 외국 해커들이에요. 그래서 뭐 개인 정보를 다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업체 사장이 되게 책임도 져야 되고 되게 좀 도의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망할 각오하고 그 개인 정보를 지켜야겠다고 회사 망할 각오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해커들이 돈 뭐라고 달라는지 아세요? 돈 뭐라고 달라는지 아세요? 비트코인으로 달라 그랬어요. 비트코인으로 달라 그랬어요, 해커들이 돈. 이게 여러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일단은 이건 뭐 제 생각일 뿐이에요. 일단 저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일단 이건 뭐 커런시 화폐는 될 수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산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산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이러한 문제점 알고도 지금 스토리 때문에 가는 건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비트코인이 그래도 뭐 게임 체인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과 플러스 가격이 오른 것 자체가 수요를 땡기는 거죠. 가격이 오르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믿으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쓰는 신용화폐도 신용이잖아요. 우리 믿기 때문에 이 종이덩어리를 돈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거기에 근거는 신용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으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화폐로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산으로서는 이게 그냥 대체 자산이 하고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만사를 이렇게 믿고 거래하게 되면.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루비니가 얘기한 게 저는 되게 팩트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 팩트가 적정 가격을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이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비니 얘기가 맞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진다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루비니가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으로 예측이 잘 틀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현자가 어떻게 현자 됐냐면 2008년 금융 위기를 예측했다는데 그것도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예측 제대로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언젠가 올라. 그렇지. 저는 대표적으로 루비니 어떻게 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미래는 예측 절대 못하지만 특히 루비니는 고장난 시계가 한두 번 맞는다? 거의 그런 격이에요. 특히나 이 사람은 경제학자인데 경제 예측만 해야 되는데 자꾸 자산시장 예측을 해가지고 다 틀려요.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 위기 때에도 계속 비가 오는 했는데 그때 막 같이 주식이 다시 회복을 많이 했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도 루빈이 예측을 했어요. 경제 무너지고 자산 가격 안전자산 들어가라. 근데 2020년도 어떻게 됐죠? 주식이 날라가고 다 날라갔잖아요. 비트코인 안전자산입니까?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루비니 이 사람이 얘기는 뻔질이 잘하는데 예측 능력 매우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분법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별개예요. 이 말이 아무리 올라도 이 말이 적정 가격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나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혹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런 팩트를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인지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산에 가는 거 레이달리오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네, 되게 투자를 입장에서는 네. 언급하지 않았나. 근데 나머지가 루비니가 말한 거는 그 기능 이런 거는 이 사람 말이 맞지 않나?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약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높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것이 절정 가격을 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해서 많이 좀 틀리고 있는 거죠. 이게 틀리지 않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언제? 이게 뭐 $1,000, $3,000부터 얘기를 했어요. 지금 $50,000인데? 이미 그런 예측은 틀린 거예요. 이거 뭐 그냥 틀렸어 이미. 지금 이 $50,000 나중에 이게 무너져도 이미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해서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대. 비트코인 갖고 있는 약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플러스 알파 루비니는 예측 잘 못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부로 얘기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 쩔이지만 제 생각 하나 이제 덧붙이고 끝내면은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걸로 어떤 개가 형성된 거거든요. 시스템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이 노드들이 그 참여의 노드들이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누구는 갑자기 다 팔아버릴 수도 있고 누구는 갑자기 사들일 수도 있고 누구는 갑자기 비밀번호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되게 중요한 그거 옵션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거대한 컴플렉스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왜? 아주 전형적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창발이 막 이렇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막 급락이 일어나고 전형적인 블랙스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개가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저랑 고 작가님은 딱 결론 한마디 딱 내리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예요. 뭔가 벌어지긴 벌어지겠지만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누군가의 선택과 베팅이 있는 것 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라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 사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럼. 복권 사는 사람들은 그럼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권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못된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그 현상에는 잘못된 게 없는데 그 과정. 내가 여기 뭐 예측을 하고 들어가서 내가 맞을 거야, 뭐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사갖고 그 호가창이 미친 듯이 등락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팽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나는 이걸 뭐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게 내가 전 재산을 몰빵했는데 이게 10분의 1이 되고 아니면 코인이 없어져 버리고 해킹당해서 망해버리는 과정.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건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인생을 신경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릴 수 있을까? 그거 고민을 하는 거지. 비트코인 뭐 이게 5만 불 될 수도 있고 25만 불 될 수도 있고 500원 될 수도 있겠죠. 예? 뭐 앨런 머스크가 망하든 안 망하든 신경을 안 써요. 예? 레이달리오가 자산 분배해서 투자를 하든 망하든 신경을 안 쓰고 루비니는 또 틀리든 안 틀리든 신경 안 쓴다고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이에요. 예?
결론은 뭐다? 예측이 절대 불가능하다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선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베팅을 할 것인가 여러분 몫이지. 어쨌든 그 누구의 의견도 다 근거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정답은 아니다. 정답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부작으로 공부를 해봤죠. 긍정론자, 중립기어놓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루비니 같이 비관론자. 여러분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다음 이번에 좀 상식이 많이 늦었을 거예요. 저도 고 작가님이 조사해온 거 같이 보면서 엄청나게 상식이 저도 많이 조사하면서 늘었거든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하면 어디 가서 방구 낄 정도는 아니고 이쑤시개로 여기 이렇게 이후빌 정도는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또 만나요.